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에 대응했던 이스라엘 민간인 유발 캐슬만이 이스라엘 예비군의 총에 맞아 죽기 전에 가해자들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애도하기 위해 친구들과 친척들이 월요일 모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수십 명이 전통적인 7일간의 유대인 애도 기간인 그의 시바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부 마을 키아트 티본에 있는 캐슬만의 부모 집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캐슬만은 목요일 출근길에 예루살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2명의 총기를 난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공격을 보았고 그는 방금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돌격하여 둘 다 죽였습니다. 캐슬만의 친구인 가이 이츠코비치는 시바견에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비디오에는 2명의 제복을 입은 군인이 빨간 차에서 앞다퉈 나와 그들의 총을 잡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육군 예비군인 세 번째 사람이 캐슬만을 공격자로 착각하고 그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IDF는 군인들이 그를 보았을 때 저는 그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재킷을 열어 그가 아래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벌려서 그들은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츠코비치는 그는 히브리어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인임을 알 수 있도록 가는 길에 자신의 신분증인 지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총살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총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슬만은 목요일 오후 샤레 제덱 의료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하마스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공격으로 다른 3명의 희생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월요일 캐슬만의 시바에서 그의 아버지 모셰는 그의 유발은 그의 영웅적인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유발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CNN에 말했습니다. 그는 보안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고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판결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요청한 것을 했습니다. 모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의 아들의 치명적인 총격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만과 함께 경찰에서 복무했던 이츠코비치는 그를 총으로 쏜 군인을 프로토콜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유발이 테러리스트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던 시민이 테러리스트였다고 할지라도 그 남자는 항복했습니다. 이츠코비치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토콜들에 따라 그들은 그를 체포해야 합니다. 그는 총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츠코비치는 그 군인이 이스라엘 경찰과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말한 프로토콜들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군대와 경찰에서 우리에게 프로토콜들이 매우 엄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진원과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4시에 깨우면 그것은 사마귀와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믿고 경찰력을 믿고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이 저에게 준 것과 똑같이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이 군인 그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친구가 살해당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IDF는 원래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캐슬먼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가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경찰이 그것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고, IDF는 살해 용의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DF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데니얼 HAGARI는 캐슬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DF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촬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손을 들면 그는 총을 맞지 않아야 한다는 명확한 도덕적 규칙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조사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일요일 캐슬먼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묘사하며 총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서 분노를 촉발시킨 네타냐후 총리의 이전 성명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널리 퍼진 논평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무기를 가질 권리를 옹호하고 일부 민간인 사망은 그러한 정책과 함께 그 대가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공포가 고조되는 동안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전에도 무장한 민간인들이 종종 생명을 구했고 더 큰 재앙을 막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텔아비브로 가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정책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삶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의 논평에 대한 그의 답변을 요청받은 후 캐슬먼의 아버지는 총리가 말한 것을 수정하고 그 국가안보부에 따르면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서 개인 총기를 소지하려는 신청이 몇 달 만에 급증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국가안보부는 18만 500개의 새로운 신청을 받았으며 센터들은 테러 공격 이전 일주일에 800신기의 새로운 신청과 비교하여 하루에 평균 10,000개의 새로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더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총기를 소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